어렸을 적 나는 여름 방학만 되면 시골에 사시는 할머니 댁에 가곤 했습니다. 할머니가 사시는 마을은 작은 시골 마을로 인구도 적고 주변이 산과 논으로 둘러싸여 있어 한적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죠. 마을 주민들은 모두 서로를 잘 알고 지내며 외지에서 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할머니 댁으로 향한 나는 시원한 여름 바람과 시골 특유의 흙 냄새를 맡으며 도착한 그곳에서의 시간들을 몹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고 저마다 속닥속닥거리며 서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듯했죠. 도착한 날 저녁, 할머니에게 이상한 분위기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시더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말씀하시며 최근 마을에서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폐가에선 몇몇 젊은이들이 귀신을 봤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집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몇십 년 전 그곳에서 살던 가족이 불행한 사고로 인해 모두 목숨을 잃었고 그 이후로 아무도 살지 않았던 집이었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 오히려 호기심이 생긴 나는 바로 그날 밤 친구들을 설득하여 함께 그 폐가를 탐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모험심 강한 친구들 4명은 반짝이는 손전등과 간단한 간식을 챙겨 폐가로 향했습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시간은 한밤중이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이 어두운 길목은 우리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지만 우리 모두는 누가 더 용감한지 경쟁하듯 앞다퉈 걸었습니다. 폐가는 생각보다 더 오래되고 낡은 상태였습니다. 벽에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차가운 공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고 어디선가 낮게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 한 명이 농담으로 귀신들이 우리를 반기는 것 같다고 말하자 나머지 친구들도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심지어 누군가가 우리의 속삭임을 따라하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집안을 돌아다니며 여러 방을 둘러보던 우리는 마침내 그 소리의 출처를 찾기로 했습니다. 소리는 지하실 쪽에서 들려왔고 우리는 또다시 차례로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둡고 비좁은 계단을 내려갈수록 심장이 뛰는 소리가 더 커져가는 듯했습니다. 지하실 문을 열자 이상한 기운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여러 장의 낡은 사진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우리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한 우리들은 바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똑똑 똑똑 벽을 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두려움에 휩싸여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때 사진 속 인물들의 얼굴이 천천히 미소를 짓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중 한 장의 사진이 어느새 우리 발치에 떨어졌고 어린 소녀의 얼굴이 사납게 일그러진 채 우리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우리 눈 비백산하여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당신들이 있을 곳이 아냐? 그 소리는 마치 우리를 테스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손전등이 꺼지고 우리는 암흑 속에 남겨졌습니다. 다시 켜진 손전등 불빛에 드러난 것은 비어있던 방의 구석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던 흐릿한 형체였습니다. 이내 그 형체는 희미해지며 사라졌고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그 길로 폐가를 뛰쳐나왔고 이후로 다시는 그곳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범하게 할머니 댁에서 보내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우리는 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알 순 없지만 그날 밤 이후로 우리 모두는 그 집의 이야기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 할머니는 그 폐가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씀하셨고 우리도 그날 일을 마을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곳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끔씩 여름밤이 오면 그날의 기억이 서늘한 바람을 타고 돌아오곤 합니다. 그리고 나는 가끔 그 집 앞을 지나칠 때면 그곳이 여전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건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내가 거의 매주 방문하는 시골의 할머니 댁에서 겪었던 일을 잊을 수가 없다. 그 시골집은 꽤나 오래된 한옥인데 어릴 적부터 자주 가던 곳이라 나에게는 뭐든지 익숙했다. 맑은 공기, 달콤한 과일, 잔잔한 계곡 소리까지.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 찝찝한 무언가가 가득 차 있었다. 그날은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난 후 갑작스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당을 강타하는 빗소리가 유난히 크고 우르르거렸지만 그 소리마저도 나는 평소처럼 편안하게 느꼈다. 비 오는 날이면 늘 듣던 낡은 오디오에서 재즈 음악을 틀어두고 따뜻한 침구 속에 누워 책을 읽곤 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책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평소라면 몇 장을 술술 넘기고 있었을 시간이었지만 자꾸 몰입이 안 되고 자꾸만 마음이 산란했다. 할머니께서 왜 그러냐고 물으셨지만 내가 대답할 수도 없는 이유 없는 불안감이었다. 잠시 후 할머니는 먼저 줌으로 들어가셨고 나는 책 읽기를 포기하고 창문 너머로 비 내리는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때 문득 뒷마당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비 소리에 묻혀서 희미하게 들렸지만 분명히 무언가 걸어 다니는 소리였다. 대문은 분명 잠가두었고 이 시골집에 이렇게 늦은 밤에 올 사람이 없었다. 혹시 고양이나 동물이겠지. 스스로를 안심시키려고 생각했지만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다. 내심 불안한 마음에 핸드폰을 꼭 쥔 채 뒷마당 창문을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어쩐지 그 창을 통해서 눈이 마주치는 듯한 기분이 들어 서늘한 소름이 돋았다. 한참을 그렇게 뒷마당 쪽을 주시하고 있다가 결국 짬이 들고 말았다. 그런데 밤 한중간에 갑자기 들려오는 속삭이는 소리에 잠이 깼다.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분명히 사람 목소리였다. 놀라 벌떡 일어나 보니 할머니는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다. 그 소리는 주변 어딘가에서 계속 들려왔다. 방금까지 애가 누워있던 침대 옆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듯한 소리였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고 마른 침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귀 기울여 듣고 있자니 그 속삭임이 점점 울리는 듯이 들려왔다. 곧 무의미한 소리 대신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왜 일어났어? 그 순간 나는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주변이 잠시 밝아졌다. 잠깐의 빛 속에서 뭔가가 창문 밖에서 그림자로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겁을 먹은 나는 곧바로 불을 켜고 할머니를 깨웠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하시며 오히려 나를 안심시키려고 하셨다. 그냥 내 착각일 거라고. 하지만 나는 그곳에 누군가 있었던 걸 확신했다. 할머니는 단지 오래된 집이다 보니 생기는 소리라거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것일 거라고 말씀하셨다. 마지못해 다시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날 이후로는 몇 년이 지나도 그 여름밤의 속삭임과 창문 밖의 그 그림자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가끔 할머니 댁에 가면 여전히 창문을 바라보며 그날의 일을 떠올린다. 그날 밤 이후로는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집 근처에 발길을 멈추게 되는 미묘한 냉기와 가끔 느껴지는 시선이 기억 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 지금도 누군가는 그 창문 밖에서 계속 걸어 다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여전히 한기가 느껴진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 중 하나는 귀신이 나오는 폐가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나는 대학 시절 친한 친구들과 여름 방학을 맞아 여행을 가기로 했다.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등산을 하기로 하고 백두대간 인근의 한 산을 선택했다. 등산 후에는 인근 시골 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불멍을 즐길 계획이었다. 우린 서울에서 출발해 몇 시간 동안 차를 몰아 목적지에 도착했다. 도심을 벗어난 산의 풍경은 참으로 아름다웠고 가슴 깊이 기분 좋은 공기가 스며들었다. 해가 산등선의 끝자락에 걸린 시간에 우리는 마을에 도착했다. 고요한 시골 마을은 푸르스름한 황혼 속에 잠들어 있었고 먼지 쌓인 수도 교회 탑에서 일몰에 반사되는 희미한 빛이 우리가 준비한 저녁의 낭만을 더욱 자아냈다. 우리는 빈집 하나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마을 주민들은 그 집이 수십 년 전 폐가가 되었으며 이상한 일이 종종 일어나 소문이 났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피곤해진 우리들에게 그저 낡고 오래된 빈집은 그저 묵을 수 있는 장소로 보일 뿐이었다. 집에 들어서자 곧바로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거미줄이 가득한 낡은 복도와 삐걱거리는 목재바닥은 어두움 속에서 아득한 소리를 냈다. 우리는 피곤한 몸을 정돈하고 가져온 음식과 음료로 저녁을 재미있게 보냈다. 웃음과 이야기 소리가 빈 공간을 가득 채웠고 잠시 두려움 따위는 잊힌 듯했다. 어느덧 자정이 넘어가고 우리는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이상한 소리에 눈을 뜨게 되었다. 거실 쪽에서 무언가 질질 끌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문이 삐걱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 소리의 출처를 알기 위해 눈을 크게 떴지만 누구도 일어서려 하지는 않았다. 그때 창문 너머로부터 바람이 불어오며 커튼이 흔들렸고 한 친구가 용기를 내어 거실로 갔다. 거실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이상한 소리도 멈춰 있었다. 그러나 그 친구의 얼굴은 갑자기 흰 빛을 띠며 공포에 질려 말을 잇지 못했다. 얼어붙은 듯한 그의 시선 끝에 우리는 모두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오래된 사진 액자를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우리 모두가 낯설지 않은 풍경과 인물이 담겨 있었고 결국 그것은 이 집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오래전 촬영된 그 사진 속 사람들은 수십 년 전 이 집에 살았던 가족임이 틀림없었고 그 중에는 미소 짓는 어린 소녀도 있었다. 잠시 후 그 소녀가 실제로 우리 곁에 있음을 느끼게 되면서 우리는 모두 이성을 잃고 방을 나서기 시작했다. 도망치듯 집을 벗어나 마을의 광장까지 달려왔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돌아본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폐가가 다시 조용히 어둠 속에 잠겨 있는 것을 보았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고 시골 마을에서의 경험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조차 자문하게 되었다. 그 후로도 다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때의 공포는 종종 나를 한기의 기억으로 되찾아오곤 한다. 인간의 상상력은 무한하고 어떻게 보면 그저 일시적인 공포였을 뿐이나 아직도 그런 경험은 잊혀지지 않는다.